안녕하세요, 근양현입니다. 얼마만이죠? 진짜 오랜만에 오늘은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연준 이야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도통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영향력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요. 연준 얘기 뭐 재미도 없고 막 그런데 특히 요즘엔 이제 연준 의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지금 여러분 누구죠? 연준 의장은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이 파월 의장을 우리는 경제 대통령이다.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슈퍼 파월인데 요즘에 이제 분위기는 파월이 기사에서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죠. 파월이 요새 영향력이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진짜 대통령인 트럼프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트럼프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받고 있는지,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트럼프가 파월한테 원색적인 비난들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특히 파월의 임기가 26년 5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26년 5월까지는 파월이 연준 의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계속 야, 너 진짜 금리 안 내리냐? 금리 내려 좀. 이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그냥 내가 너 이거 그냥 해임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이런 이제 분위기를 계속 연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차기 연준 의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년 5월 달에 임기가 만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차기 연준 의장을 언제쯤 발표하는 게 나을까요? 한 두세 달 정도 앞두고 뭐 내년 초 정도면 뭐 그래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좀 그냥 빨리 얘기해야 되겠다. 차기 연준 의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이번 달에 할까? 잠깐 면접 좀 보자. 자, 이거 사람들 데리고 와봐. 한 50명 정도 면접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 보고 슬슬 막 흘립니다. 야, 얘는 금리 인하한대잖아. 봐봐, 파월. 얘는 인하한대는데 너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엄청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센트 장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센트 재무장관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9월달 FOMC 회의하는데 야, 50bp 인하해. 근데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이유가 보통은 연준 의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연준 의장들이 연준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아니 정치적인 영향 안 받고 경제적인 상황 보고 이렇게 금리 인하하는 건데 무슨 베센트 재무장관이 9월 이런 얘기 안 해요. 원래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것도 25도 아니고 50bp 얘기한다고?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베센트 장관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이번에 지금 8월 달에 고용지표 나온 거 봤지? 근데 이 고용지표 나올 때 진짜 이번에 봤어? 6월 달하고 7월 달 거 고용지표를 엄청 깎았더라? 야, 너 이거 6월 달하고 7월 달에 이 숫자가 제대로 된 게 나왔으면 6월,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겠지. 근데 지금 뭐야, 이거 인제 와가지고 낮춰가지고 알고 보니까 고용시장 엄청 안 좋은 건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알게 된 거잖아. 안 그랬으면 6월, 7월 달에 인하했었어. 그러니까 9월 달에는 50bp 인하해!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센트 장관은 50bp가 아니고 올해 연말까지는 150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는 150bp 정도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보면은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쿠들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트럼프가 얼마나 이제 뭐 괴롭혔는지 어쩌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모르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임을 하셨어요. 7월달 FOMC 회의도 불참했어.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무슨 얘기 있었는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분이 왜 불참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왜 사임을 했는지, 사임까지 할 정도인가? 근데 이분은 내년 1월달까지거든요. 26년 1월 달까지만 임기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사임까지? 왜 그랬지? 라고 보니까 어쨌든 이분이 사임하시고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트럼프의 신복이라고요. 경제의 이제 작전을 짜주는 이제 미란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연준 이사로 이때까지 일단 임기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조건 9월 달에 인하하자고 얘기할 거고 이미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나 보우먼 이사 같은 사람들은 인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9월 달에 인하 가능성은
뭐 99%예요. 이미 이제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고 오히려 이제 50bp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파월이 경제 대통령이고 사실은 경제는 파월한테 맡겨야지. 트럼프 네가 뭔데, 베센트 네가 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파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 괴롭히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미국이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내용과 별개의 내용인데요. 바로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출까? 야,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못 낮추겠네? 뭐 등등 이런 지표들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바로 생산성이라는 거죠. 생산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논문을 하나 봤는데요. 논문의 제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논문의 제목을 보면요. 자, 여기 이 그림처럼 이 논문이거든요. 제가 이 논문을 진짜 열심히 봤어요. 지금 연준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을 보면 미국의 생산성이 있잖아요. 엄청 더 좋아질 거거든요. 그것이 미치는 전 세계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준의 보고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산성에 쇼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생산성에 쇼크? 뭐 생산성 많이 안 좋아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엄청 좋은 의미에서의 쇼크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잘 보시면 1990년대에 갑자기 생산성이 위로 쭉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잠깐만 1990년대에 뭐 있었죠? 1990년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PC의 시대가 도래하고요. 인터넷이 보급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막 나오면서 PC, 사실은 이제 PC를 통한 생산성의 혁신이 진행돼. 쇼크가 진행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잠깐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PC 말고, 인터넷 말고, 지금은 바로 AI 때문에 생산성이 난리가 날 것 같다. 어디서?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왜 미국에서만 그러냐라고 보면은, 두 번째로, 미국에서만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만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만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AI 때문에 생기는 생산성 혁신에 대한 수혜를 미국만 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산성 그랬는데 생산성 그러면요.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지표가 뭐냐면은 인당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인당 한 사람당 얼마나 생산을 많이 했니? 이제 이 질문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미국은요, 인당, 이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줄이고 있습니다. 많이 줄이고 있어요. 많이 어떻게 줄이냐라고 생각하면 제가 자주 얘기를 드리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1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돈 잘 벌면서 왜 해고를 하냐? AI 때문에 필요 없어서 그냥 잘랐는데 왜? 이런 이제 분위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 인당 사람이 줄어드니까 생산하는 양도 늘어나니까 자, 이거는 분모는 줄고 분자가 느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급등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산성 쇼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안 그래도 그런데 지금 압박 때문이든 뭐든 금리까지 인하한다라고 한다면은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미국은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어떠냐라고 보면 미국은 자, AI 때문에 사람 필요 없어졌으니까 집에 가세요. 집에 가시면은 뭐 실업급여 줍니다. 이렇게 유연한, 좋게 말하면 유연한 거지. 지금 노동자 입장에서 진짜 힘든 거죠. 유연한 노동시장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고가 자유롭고 생산성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해고하기 어렵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우리 AI 때문에 당신 필요 없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집에 가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나도 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아, 나도 지금 AI 때문에 집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을 안 하겠지 설마? 이런 마음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노조도 그렇고 이거 지금 사람을 어떻게 자릅니까? 이렇게 지켜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강력한, 안 좋게 말하면 경직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올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만 투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만 생산성이 개선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G7,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미국만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나머지 나라는 생산성이 전혀 올라가지 않는 어떤 이유 때문이든 투자를 안 했든 뭐가 됐든 간에 미국은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다른 나라는 생산성이 못 올라갈 거라는 추정을 연준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연준은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생산성이 높아진다, 인간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보면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디플레이션 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준에서는 이 AI 혁신, AI 생산성 쇼크 덕분에 나타날 수 있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해고가 많이 될수록 이 사람들이 밥을 못 사 먹으니까 물건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런 일들이 생길 거고 생산이 늘어나니까 물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AI는 굉장히 강력한 디플레이션 요인이거든요. 근데 그 요인 때문에 금리 좀 낮춰도 되지, 미국만 낮춰도 되는 거야, 니네들은 어차피 안 돼, 생산성 안 올라가잖아,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된다면 미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연준 의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또 다시 AI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는 정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연결하면서 창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들을 이렇게 녹이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3주년 기념으로 해서 5만 원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